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논란이 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대다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도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영상으로 보시죠. 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며 오늘 사파남 황당훼손 시리즈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황당훼손 신라 고분인데요. 사진부터 바로 보시죠. 딱 봐도 야 여기는 주차하지 말아야 될 건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SUV 네가 왜 그 신라 고분에서 나와? 라는 반응이 딱 떠오르는데 운전자가 그런 자각이 없었을까?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고자를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신고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그쪽에 도착해서 차를 딱 대고 그냥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어디 보면서 웃고 있길래 뭐지 하면서 저도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 고분 위에 한 대 올라가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고분인데 언덕이 아니고 다들 와 저기 어떻게 올렸지? 약간 이런 반응? 지정문화재인데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갔다는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것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 친구들이 다시 와서 차를 빼고 그냥 나갔거든요. 자, 저희가 어렵사리 이제 신고자까지 물색을 해서 인터뷰했는데 오윤석 교수님 고분 위에 저렇게 주차를 얼마 정도 해놓은 겁니까? 이 사진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그 주차를 한 사람이 경주 인근에 사는 20대 남성인데 자기 친구들하고 경주를 왔다가 그 주차를 할 때를 본인이 뭐 찾다가 저기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찍고 난 뒤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저 차가 없어지고 난 이후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본인 얘기예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무심코 올라갔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다시 내려왔다. 그 언덕처럼 생겨서 사실은 좀 이렇게 고분인 줄은 정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몰라요? 높이가 10m고 경사가 25도가량이고요. 예. 이 인근 지역은 고분으로 무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종의 고분군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객기로 저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운전한 사람의 해명도 오늘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 뭐라고 해명했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일 날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 SUV 차량 주차, 신라 왕족 귀족들의 묘역 4세기, 6세기에 걸쳐서 조성됐다고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고 시민신고 경찰 출동, 차량 이미 사라졌다는데 해명 뭐라고 했을까요? 오윤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몰랐다. 기분 이상해서 다시 내려왔다. 언덕인 줄 알았는데 잘못했어요. 라고 잘못을 인정했는데 경주시에서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교수님 그 고분을 보호하는 보호 울타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설치돼 있지 않나요 통상? 어떻게 올라갔어요 거기를? 최초에는 이제 그 경주시에서 그 근처에 펜스가 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현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주변에 그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용 펜스가 설치된 것은 맞는데 진짜로 이 남성이 올라갔던 그 고분 주위에는 울타리도 없었고 안내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벌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올라간 고분은 어떤 상태일지도 궁금하고 유물 발굴 작업도 진행돼야 할 고분 같은데요. 자, 이번 일로 차질이 있지 않을지 좀 걱정이 돼서 저희가 문화재청 관계자도 인터뷰했습니다. 아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덤이에요. 사람이 올라가도 문제인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제 차가 올라갔으니까 더 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도 차량이 올라갔던 바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바퀴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바퀴 자국도 확보를 좀 해봤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조금만 더 컸다면은, 야, 이거 혹시 이런 봉분이 무너지면 어떨까 하는 아찔한 생각까지 드는데, 오인성 교수님, 이거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문화재 보호법 제 101조에 의해서 고분을 훼손을 하게 되면 그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평소에 이쪽에 대해서 그런 관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민들이 보면은 평소에 스키라든가 스노보드, 심지어는 거기 와서 골프 연습하는 사람까지 있대요. 저기서 골프 연습을?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누가 사진을 올려서 저게 문제가 됐지, 그동안에 저와 유사한 또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언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은 평소에 그 관련 기관에 있어서의 관리 부실과 시민 의식의 실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마 결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당훼손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이번에는 봉분에 올라갔다면 두 번째는 국보에 올라갔습니다. 영상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국보 제31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누군가 엉금엉금 어딘가로 살금살금 올라갑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그 뒤를 따라 오르는 한 명, 두 명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 3명이 등반한 곳은 다름 아닌 국보, 첨성대. 첨성대에 올라갔어요. 이렇게요. 한 명, 두 명, 밑에서 또 한 명 있고. 자, 한밤중 소란. 결국 경찰이 출동하면서 막을 내렸는데, 자, 이거 누군지, 어떻게 첨성대를 오를 생각을 한 건지 바로 살펴보시죠. 사건의 전말 보시면요. 술 취한 여대생 3명이 술에 취했군요. 국보 제31호 첨성대의 벽면을 타고 올라가서 다름 아닌 셀카를 찍었다. CCTV 확인한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를 했고, 여대생들은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며 깊이 반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대생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네, 지금 이제 이 사람들 모두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이거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참 이게 후손들이 생각이 없다, 소위 이제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행동인데요. 지금 저렇게 그 보시면은 그 청섬대 아까 보시면은 그 창문이 있잖아요. 예. 거기 올라갔으니까 저게 지금 뭐 수천 년 동안 지금 그 이어져 온 저것을 이게 신라시대, 조선시대인가요? 신라시대. 신라시대죠. 예, 신라시대.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저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2016년 9월에 말이죠. 경주에서 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 진도가 5.8 정도 됐는데,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북쪽으로부터 약 한 2cm 정도, 상부에 있는 정자석 남동쪽 모서리가 5cm 정도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행위를 또 했으니까 예.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황당합니다. 이번에는 황당훼손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적제 504호. 다양하게 훼손들 했어요. 사적제 504호. 알파벳 T자 형태의 한자.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저게 목격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뭐야? 그 수만 무려 22개. 낙서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이 커지는데요. 낙서가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해인사.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등장합니다. 자, 벽면으로 가서 눈치를 싹 살피고 낙서를 시작합니다. 자, 이 같은 낙서 2시간 넘게 이곳저곳 여기에 낙서를 하고 호련히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 누군지, 낙서를 대체 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해인사 절에 왜 벽에 쓰셨습니까? 해인사 절에를 갔더니 어떤 스님이 예의도 없이 저한테 대하고, 이걸로서 사악한 판간 오리들이 더 이상 해인사에 있을 수 없도록 그래서 적은 거예요. 거기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횡설수설하는 거죠. 횡설수설입니다.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해인사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승려들이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 없게 됐다. 예. 그런 어떤 그 보복 심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특정 종교의 신도로 이제 밝혀졌는데, 저기에 그 쓴 그 여러 가지 글들이
바로 악령을 쫓는 기도 주문이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써서 본인이 위험을 모면한 적이 있는데 모든 악으로부터 사람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상 행동을 보이는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정신 감정까지 의뢰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 이 팔만대장경은 다행히 무사하다고 하네요. 황당훼손, 이번에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정말로 문화재만큼 중요한 겁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2016년 한 대학병원 헬기장, 헬리콥터 동체에 올라가 사정없이 점프 하는 남성. 그 옆을 보니 한 남성 아예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헬기 바로 닥터 헬기입니다. 닥터 헬기를 훼손한 3명,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교수님, 이 남성 3명은 왜 저기서 닥터 헬기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까? 닥터 헬기를 훼손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닥터가 있습니다. 아, 저 중에 한 명이 닥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0대, 40대 남성이 이제 4명인데요. 3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현직 의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의사가. 이 사람이 이제 모형 비행기 동호회 회원이래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만취를 해가지고, 야, 우린 좀 넓은 데 가가지고 술 마시자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 원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저 이제 헬기장까지 들어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모형 헬기 모형 그 비행 동호회 회원들이니까 이 비행기에 좀 이렇게 상당히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는 뭐 거군요. 돌려도 보고 저 동체에 올라가가지고 날개에 매달렸는데 구동축이 휘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럼 안 되잖아요, 구동축이. 구동축이 휘어지면은 저게 만약에 못 날죠. 저걸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그 출동을 하게 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또 철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이게 이제 2014년도인가요?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 헬기 운용사로부터 21억 원이 넘는 수리비 견적서도 받았다는데, 이거 다 물어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말이죠. 헬기 파손 혐의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뭐 2심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1,000만 원씩을 지금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헬기 운영사 측에서 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4억 원의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네. 오늘 사파남, 문화재 훼손과 닥터 헬기 훼손에 대해서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